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주말에 뭐 금값이나 뭐 은값, 네,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폭락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이 될까요, 여러분? 케빈 워시라고 그 연준 새 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친구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금은 가격이 폭락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금은이 안전자산 아닙니까? 안전자산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실제로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것, 평가가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금은의 안전자산에서 달러 쪽으로 좀 이동됐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은 가격이 폭락하고 전고체 배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 부분은 여하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ETF 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ETF가 순자산이 1,000억이 돌파가 됐잖아요. 이 행진이 계속될 것인가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10배거를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대박 한번 내보시는 바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이 종목별로 이제 궁금한 것도 이제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대강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CIS 뭐 입장, 한동화성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실시간 정보 자료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종목명에다가 입장자를 덧붙여서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펀드나 ETF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 ETF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올 정도의 모습이에요. 요 날짜를 보면 이게 이제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하루에 1.5조씩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그 고객 예탁금은 하루에 3조 7천억, 2조 7천억, 3조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금들이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이렇게 크게 올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기관중, 금투, 금융투자 같은 데로 그 자금이 들어가서 그 자금이 개인 자금이 금투 쪽으로 들어가서 금투에서 이제 ETF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관의 간택을 받은 종목들이 지금은 단연 유리합니다. 시총 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케빈 워시 같은 경우가 연준 의장으로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매파적 비둘기의 인물입니다. 그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쪽에 좀 혼합된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주식시장이 사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6개월 후의 얘기고요. 청문회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금은값이 폭락한 건 아닙니다. 금은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파생 상품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쪽으로 약간 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뭐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은 가격 폭락은 전고체 배터리하고 상관하지 마시고요. 케빈 워시 건도 상관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최근에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블 정도까지 간다고 그랬죠. 일단 더블 정도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쪽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실제로 대량 상용 생산이 들어가야 되고 저비용 양산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슈로 급등했다면 또 흔드는 과정도 나왔다가 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뭐 기사 보니까 뭐 자동차 쪽에 전고차 시제품 들어간 거, 이런 건에 중국 기사가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네요. 그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전고차 배터리 ETF 순자산 1000억 돌파한 거, 이런 건의 재료가 또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이런 건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블 정도를 다 냈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드는 파동을 거쳤다가 뭐 이런 횡보등락했다 가면 더 좋겠죠. 그죠? 큰 가격 조정 없이요.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일단 감안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CIS 같은 경우를 좀 보면 CIS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닥에서 뭐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일단 계속 가진 않고 물론 과거에 뭐 10배거 시세 내고 그랬지만 한 번쯤 이제 이런 정도 가격선에서 흔드는 과정이 있은 연후에 그 다음 과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수급 동향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CIS의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이런 정도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이 들어와서 금융투자에서 많이 사는 거는 좋습니다. 이 금융투자에서 계속 4조 원 이상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속도 조절을 좀 금융투자 같은 경우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ETF나 이 펀드로 개인의 자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죠. 그죠? 그렇긴 한데, 여하튼 우리가, 1단계적으로는 이건 좋은데 약간 이제 수위 조절을 좀 할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는 판단이 들어요.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계속 체킹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신고가 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정도입니다. 조금 움직임이 약간 둔해지는 맛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 한농화성은 좀 외인이냐 기관이냐 어떤 주체가 아직은 조금 그 불명확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주체가 뚜렷하지 못하니까 좀 흔드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맥락은 아까 뭐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맥락으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맛이 있어요. 좀 둔하기는 해도 그죠? 그런 맛은 있습니다. 항아리 틈건 가지고 하지만 외인 기관은 역시 좀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둔한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주 적극적이죠. 기관이 금융투자를 역시 통해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시세가 아주 가팔라요. 요즘 특징이. 이런 쪽이 분명히 이제 살아있고 모습 자체는 이전 고점 근처까지 여하튼 오네요. 결국 이제 더블까지는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처까지.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맥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제가 시각을 말씀드렸지만 그 맥락을 일단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실전에서 어떻게 수급이 바뀌고 재료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장중에 제가 체킹을 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사인은 요 전번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스 아니면 CIS 이렇게 종목명을 주시는 분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타이밍 그리고 놓치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입장, 뭐 한농 입장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를 주셔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10배거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10배거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10배거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 크게 급등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은,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게 아직 늦진 않았는데, 또 늦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한 종목에서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는 10배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모아가고 베팅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른바 시세를 크게 낼 초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길게 보면서 10배거 정도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AI 시대의 길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장주 군단에 속하는 당연히 이 건과 관련된 아주 초강력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들 모릅니까? 예, 이미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죠.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익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 차트도 지금 현재 누워 있다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치고 나간 종목도 암만 좋아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종목을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재무 실적은 당연히 오케이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 본격적인 순매수 초입니다. 외인 기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 다 점검할 겁니다. 재무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쁩니다.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우리가 매수하는 이슈의 성장성. 이 성장성 부분이 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성장주 쪽으로 외인 기관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꼭 여러분 아시자고요. 요거. 그래서 일단 매수 타임 비중하고 매도 타임 비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했을 때 AS 이런 것들 전부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배거, 10배거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같은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유했을 때 AS까지 확실하게 드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배거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